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러시아가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현재 북극 항로에서 운항 중인 사실하고요.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의 총화인 SMR 이 전성시대가 사우디아라비아 네움시티에서 시작할 가능성, 이거 고민을 해보려는 겁니다. 포트뉴스가 보도하는 사실은 세모롭트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 선박이 사할린의 캄차카에 있는 페트로파브롭스키에 도착해서 1300톤 일반 화물 하역했고 400톤 화물 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 실은 그 화물 중에는 극동 수산물도 있다 이러고 있는데 아마도 그 싱싱한 명태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걸 이제 그 무르만스크 같은 데 갖고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맛있게 먹겠죠. 이 컨테이너 선박은 케르치 소재 자리브 조선소에서 32년 전인 1988년에 건조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 선박의 성능은 북극에 있는 1m 빙판 깨면서 2노트의 속도로 36,000톤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도요 원자력 추진 쉐빙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 8일자 영상에서 마지막 본 거고 그 전에 여러 번 영상 다루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미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지금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이제 봤는데 지금 이번에 봤던 저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 선박 이거 이제 그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원자력 추진 선박도 이게 지금 왜 중요한가? 바로 북극 항로 활성화와 관련된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소원은 저 북극 항로가 북적북적해져서 22세기, 지금은 21세기죠. 그래서 22세기에 새로운 동서 실크로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실크로드라는 것은 돈이 흐르는 길입니다. 무역 항로는 무역 따라서 돈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크로드는 돈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목에는 큰 도시와 문명이 발전하고 격적 돈을 벌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흘러가다가 중간에 이제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유럽의 해양 항로 부상으로 고대 실크로드가 그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당나라에서 그 중공에서 고대 중국에서 로마까지 가던 그 고대 실크로드가 폭삭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망한 게 지금까지 계속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가장 부유했던 그 지역이 부유했던 것 중에 하나.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추락한 거 아닙니까? 저건 좀 다 그 쓰레기 때문에 돼갖고 말이죠. 그 쓰레기 구경하러 지금 관광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실크로드는 수에즈 운하, 홍해, 즉 지금 네움시티가 들어서겠다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놈의 북극 항로는 여름 서너 달을 제외하면은 빙판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연중 상시 운항을 하려면은 이 빙판을 깨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얼음 위를 달리는 트럭을 개발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스키 트럭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근데 트럭으로 저렇게 배로 운항하는 거를 트럭으로 운항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빙판 깨는 그런 이제 그 배가 필요하다는 건데 얼음 깨는 쉐빙 기능 추가하려면 배가 무거워지고요. 그래서 연료비 더 들어가는 거고 또 특수한 장치도 더 필요해지고요. 속도도 느릿느릿 군뱅이 속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비싸게 된다는 겁니다. 비싸게 된다. 거리는 짧아지는데 운임이 너무 비싸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를 실험 운항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성공했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험 운항은 할 수 있습니다. 실험 운항할 때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업 운항, 즉 경제성 따지는 상업 운항, 즉 돈벌이로는 아직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푸틴의 그 꼼수라는 것은 북극 항로 화물 운임을 내리는 그 근거 법령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운임과 고시 운임과의 차액을 연방 예산 보조금으로
이렇게 충당해 주자. 그래서 무르만스크, 그 다음에 피테스부르크 이쪽에서 극동, 피테스부르크는 바로 저기 유럽 쪽이고요. 무르만스크는 북극해 인근 그 중간에 있는 거. 무르만스크에서부터 북극해가 얼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극동의 캄차카까지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숏시 카고 트래픽, 즉 연안 화물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자. 이게 지금 푸틴의 꼼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투입한다는 거냐? 매년 5.6억 루블, 그래서 2035년까지 총 78.4억 루블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를 활성해보자, 이런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요거 이제 주관하는 곳이 원자력 기업, 러시아의 원자력 기업인 로스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극동을 북극 항로를 통해서 화물 운송할 운송 사업자 공모를 했고요. 그 결과를 지난 22년 금년이죠. 5월 19일 이제 발표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 사업자한테 일정한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즉 운임 싸게 받으라는 겁니다. 운임 비싸면 이용을 못 하니까 운임 싸게 받고, 그럼 손해 나는 거를 연방 예산 보조금으로 이제 보충을 해줘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모롭트 원자력 추진 이 컨테이너 선박이 보면은 8월 11일 페테스부르크, 무르만스크, 캄차카까지 이렇게 갔다가, 페테스부르크에서 무르만스크 거쳐서 캄차카까지 갔다가 다시 캄차카에서 무르만스크까지 이렇게 화물 운송했다는 거고요. 요게 이제 보조금 받는 첫 번째 운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9일 두 번째 운항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 마치고 10월 30일 페테스부르크 푸스토친이 항구에 도착을 했다. 이게 저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저 북극 항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성공 요건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 항로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수요가 있어야지 운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운임이 올라가야지 이익이 남아야지 업으로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극동과 유럽 간의 물동량 증가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저 북극 항로의 현재 대체제는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그래서 북극 항로의 유일한 장점은 거리가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 많잖아요. 얼어붙는다는 거, 얼으면 깨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물동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내수만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가 정상적으로 서방 시장에 다시 편입이 돼야 합니다. 이게 편입되지 않는 한 러시아 내수 시장만으로는 절대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그냥 보조금, 즉 세금으로 러시아 연안 화물이나 찔끔찔끔 수송하는 그런 시골 경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는 것은 이거는 글로벌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합니다. 그냥 국가 차원에서 이건 주권적인 그런 분야니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원자력은 선박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된 지 한 70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고요. 러시아에서 봤던 원자력 추진 쇄병선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데, 그래서 원자력 추진 상업용 선박은 지금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국가와 국가를 오고 가는 국경을 넘나드는 상업용 화물선에 이걸 사용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원 오브 투는 국제해사기구 규제안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국가 권력도 IMO 규제를 자율적으로 준수를 해야 합니다. 즉 국가도 IMO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힘이 IMO가 더 세다고 봐야 합니다. 웬관이 이걸 안 해버리면 왕따 당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퇴출되면 그거는 춥습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투 오브 투는 뭐냐? 기술적으로 3세대 원자로는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획기적으로 개선한 거 4세대,
4세대 원자로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거의 뭐 마무리 단계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4세대 원자로 완전 개발되고 IMO 규제안이 이제 정비가 되고 이렇게 요게 그러니까 국경을 오가는 상업용 화물선을 원자력으로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 선결 과제로 저는 이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되려면 뭐냐? 원자로보다는요. 원자로는 지금 계속 이제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4세대 소형 원자로는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이제 장착해서 배를 만들면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고 핵심은 IMO 규제 아닙니다. 이거 하려면은 결국은 시장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는 주도 세력, 그게 바로 미국과 서방 아닙니까? 여기서 다 결심을 해야 하는 건데 이미 결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4세대 SMR 장착한 상업용 원자력 추진 선박 운영 기준 요거 만드는 중입니다. 요거를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이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배경에서 지금 글로벌 경제 화두 중에 하나가 저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라는 거 만든다는 거 요거 지금 매우 중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하니 지금 최소 5천억 달러 이상,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저거 한 1조 달러까지 돈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지금 전 산업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신규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주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네옴시티가 들어설 그 사우디의 타북 지역이라는 그 지역은 고산지대도 있고요. 고산지대. 그 다음에 사막지대입니다. 원칙적으로. 황무지입니다. 저게 황무지. 만약에 저 황무지를, 저기에다 문명을 새로 일으키려면은 에너지와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옵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도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우디는 기름 팔아서 번 돈을 갖고는 이제는 그 기름 태운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햇빛, 바람, 원자력 이것뿐입니다. 누구 자꾸 그 수소를 들이미는데 수소는 1차 에너지원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자꾸 그 수소 에너지원이 뭐 좋다고 떠드는데 수소 에너지는 여기서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네? 수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해, 바람,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멍청이들이 자꾸 그 수소 에너지 사용한다고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수소는 만들기 전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수소가 존재하는 것은 목성입니다. 목성. 예. 목성 가서 수소를 퍼오면 그건 모를까. 지구에서는 수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차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물은 그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그 물 공장 그거는 이제 기술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세우면 되고요. 돈이 이제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사우디는 돈이 있고 돈을 풀겠다는 거니까 물 공장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에너지원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는 돈을 투입하면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170km 그 뭐 900만 명이 사는 더 라인이라는 그 신도시도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가령 뭐 구간을 5km짜리 뭐 170km라면은 가령 그 17km짜리 구간을 10개로 쪼개서 발주해 버리면은 그 10개 동시에 전 세계에서 블록 만들어 갖고 다 실어 와서 하나하나 조립하면 되잖아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그래서 뭐 10개로 쪼개든 20개로 쪼개든 30개도 쪼개든 필요한 만큼 쪼개 갖고 그 프로젝트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돈이 결정하는 것이지 기술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물 공장도 돈만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물 공장 돌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도 결국은 해, 바람, 원자력으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것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반드시 SMR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 저희 지금 빈살만도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서 듣는 거는 많을 테니까 온갖 얘기를 다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4세대를 해야 되는구나. 원자력을 하더라도 3세대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세대 지금 SMR 아니겠습니까? 분산형이 제일 좋죠. 그래서 더 라인에 거주하는 900만 인구를 위해서는 그 내륙에도 아마 SMR 그 발전소가 아마 수십 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옥사곤이라고 말하는 해상 산업단지에도 필요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 거기도 한 수십 개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기를 육상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보다는 옥사곤에는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가 더 경쟁력 또 경제성이 있을 걸로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산수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글로벌 SMR 전성시대, 소형 원자력 전성시대가 저 네옴시티에서 지금 열리는 거 아닌가, 이게 주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SMR 이 상업용 원자로 모델은 여러 개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자로는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 모델, 그 다음에 기술적 특성 이런 거 다룬 영상 이전에 제가 여러 개 올려둔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자료 만들기 위해서도 이제 그 수많은 그 다른 자료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국내에 잘 없으니까 그 해외 자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원자로는 있기 때문에 이걸 땅에 건설하던 바다 위에 띄우던 4세대 원자력 발전소 현재 기술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결정은 돈입니다. 돈이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박 추진용으로 사용하려면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IMO 기준 만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고 사우디 국가 내에 건설하는 것은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또 지금 소형 원전 그 글로벌 개발 업체들 많잖아요. 이 회사 이름들은 이전 다른 영상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걸리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소형 원전 글로벌 그 개발 업체들도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뭡니까? 수주죠, 수주. 수주 받기 전에 계속 손가락 빨아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손가락 빨면서 수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순간인데 저 네옴시티를 빌미로 수주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저 산업이 이제 독자적으로 정상 궤도를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주목해야 되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저 수주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저 네옴시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태양열, 풍력은 출력의 가능성 때문에 원자력은 반드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즉 4세대 원자력 발전소 이게 가동된 다음에 태양광 풍력 발전소 이거 그 가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겁니다. 만약에 정반대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먼저 해버리면 말이죠. 아니 갑자기 바람이 안 불거나 구름 끼거나 그러면 바람 안 부는 밤에는 도대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동시에 가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MR이 가능한 국가는 가령 미국, 캐나다, 덴마크, 러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중공도 가능하죠. 중공은 지금 육상에서 토륨 MSR 이거 파일럿 테스트를 저 고비 사막 그 인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옴시티 육상에서 그 토륨 MSR 그 유력한 그 수주 후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매우 유감스럽게도요. 한국에는 아직 독자적인 SMR이나 MSR 모델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저 소형 원자력 원자로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해외 자료 찾는 게 국내 자료 찾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종사하는 그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냥 원자력 관련 일반 상식을 열심히 그냥 떠들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냥 이론적인 지식 같은 거는 필요한 때가 아니고요. 한국형 원자로 모델이 필요합니다. 물건이 필요하다고요, 물건.
최소한 저 원자력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그 전문가들은 말을 하지 말고요. 물건 내놓고 말을 해야죠.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원자로, K원자로 모델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SMR 가능한 국가 후보가 아직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주 한국에 있습니까? 예, 힘듭니다. 회의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화가 치밀어 오르죠. 한국도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이 꼴이 됐는가? 그게 바로 이 엽기적 멍청 정권, 엽기적 도적 정권, 문재인 살인 정권의 원자력 망치기 정책을 지금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저것들 더불어민주 파괴당, 더불어 대한민국 파괴당이 지금 윤석열 예산은 무조건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SMR 예산도 지금 없애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와, 저거 완전히 저 독사 새끼들 아닙니까? 역적 새끼들 아닙니까? 저거 반란 새끼들 아닙니까? 저거?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폭삭 망해야지 다음에 좌빨 악마 정권을 다시 정권 사기질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지금 오판을 하고는 죽자 사자 지금 대한민국 망쳐놓으려고 지금 환장질을 하는 것으로 요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요 공통점은 가짜뉴스, 사기 조작 선동질로 정권을 사기질한 좌빨 악마 도적 정권이라고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역사적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네옴시티 부유식 해상산업단지 옥사곤에도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 저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보다는 해상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저기에 덴마크의 시버그사의 원자로가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바지선 하청받는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바지선 정도 시버그사의 원자로 올려놓는 바지선 정도는 일종의 껍데기인데 껍데기 만드는 건 지금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북극해 연안 페베크 항만 지역의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이름이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라고 하죠. 11월 8일자 영상에 최근에 소개된 거고요. 그 두 기를 지금 2020년부터 가동 중에 있고 더 큰 발전소 4개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껍데기는 중공기업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중공기업도 만드는데 삼성중공업 물론이고 현대나 대우조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청받는 거죠, 껍데기. 그래서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일단 물주인 사우디가 돈을 푼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 눈에 띄는 거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건설 분야 아닌가 싶죠. 건설. 그 외에 이제 파생되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일할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일감 확보해서 사우디가 원하는 일 해주고 돈 제도를 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나아가서 저기 지금 투자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우디가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총 투자 규모 한 5천억 달러 예상하고 있다는데 시장에서는 벌써 2배, 1조 달러를 이렇게 점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거는 일부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정말로 투자 수익률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